전쟁에 물자가 필요한 것처럼 면역계가 움직이는 데는 막대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면역계 발동 시에 대사율 상승은 30%에 달하며 열량으로 계산 시 하루 480kcal입니다. 그 원료는 바로 영양소입니다. 면역계의 영양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역세포들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연료가 됩니다. 둘째, 면역 관련 물질인 항체, 사이토카인의 합성에 필요합니다. 셋째, 면역 반응이 지나쳐져서 만성 질환으로 가는 과정을 막아줍니다. 사실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A, B, C, D, E, 그리고 엽산 같은 비타민들, 또 아연, 철분, 셀레늄, 마그네슘, 구리 같은 미량 원소들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식 세포는 세균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아연과 구리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양소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일까요? 예,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에 함유된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물질은 SPM이라고 합니다. 감염 후 염증이 사라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SPM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리폭신, 레졸빈, 프로텍틴, 마레신이 그것입니다. SPM이라는 면역 용매는 감염 말기의 염증 완화 외에도 감염 초기에 인체 면역 방어를 촉진합니다. 일석이조네요. 이 점이 면역 억제 분자와 차별됩니다. SPM은 A형 독감, 에이즈 감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결핵, 치주염, 대장균 감염, 말라리아 등 정말 많네요. 광범위한 감염병에 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손자병법에서 면역 균형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전투에 승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군대는 점점 둔해지고 기세는 꺾이게 될 것이다. 바로 감염과의 전쟁을 오래 끌면 나타나는 만성염증을 뜻합니다. 오메가3는 감염으로 생긴 급성 염증 반응의 불을 서둘러 진화시킴으로써 알츠하이머병, 아토피 피부염,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관절염 등 수많은 만성 질환으로 가는 불씨를 막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자, 오메가3의 주요 공급원은 심해요. 바로 연어, 꽁치, 정어리, 고등어가 있죠. 카놀라유, 들기름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들기름의 61%가 오메가3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등푸른 생선 섭취를 통해서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잘 맞춰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냉이, 아욱, 케일, 쑥, 미나리와 같이 잎이 많은 채소들은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으므로 많이 드십시오. 자,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철분입니다. 빈혈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이 4배 더 잘생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빈혈이 있다면 교정을 서둘러줘야죠. 다만 보충제보다는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영양소에 다 해당이 돼요. 자, 렌틸콩, 시금치, 피스타치오와 같은 식물에서 철분을 얻을 수 있으며 고기에서도 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고기는 한 3인분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철분을 잘 흡수하게 해주는 단짝이 있어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들인데요. 감귤류, 베리 종류들, 고추 및 토마토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철분이 모자라. 그래서 보충제 먹으면 되겠지 뭐 하면 아니 되어요. 유명한 임상시험을 예로 들어보죠.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빈혈 유병률은 40%, 10명 중에 4명에 달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지역에서 철분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고육지책으로 철분 보충제를 줄 수 있겠지요. 자, 20년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아프리카 아이들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철분 보충제를 빈혈 방지 목적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조기에 종료되었어요. 왜? 철분 보충제를 먹지 않은 대조군 아이들보다 철분 보충제 먹은 아이들이 15%더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의 위험은 16%, 모든 종류의 감염병은 40%까지 더 많이 걸렸어요. 아이들에게 철분을 알약으로 보충해 주려는 선한 목적이 왜 이런 악한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첫째, 철분 보충제는 감염원에 대한 무기가 되는 아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분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균이라는 외부의 적군이 군침을 흘리면서 필요로 하는 군량미, 영양 성분이 바로 철분입니다. 셋째, 철분 보충을 인위적으로 하면 장내 미생물이 해로운 군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영양소는 섬유질입니다. 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곳 아이들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이들과 비교하면 비만일 때 많은 후벽균보다 이로운 균인 의간균을 장 안에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주인과 같이 자라난 건강한 의간균은 감염질환과 만성염증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후벽균은 면역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자, 유익한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어요. 자, 이 물질은 장 상피와 상호작용하여 병원체에 대한 방어 기전을 촉진시킵니다. 섬유질 섭취는 다다익선,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요. 잡곡, 해조류, 야채, 과일에 많습니다. 자, 콩을 많이 먹은 아이들이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지속하는 시간이 콩 싫어요 하는 아이들보다 4분의 1 정도로 훨씬 짧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요로 감염에서 크랜베리가 보여준 효능을 보호할 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곡물을 많이 먹으면 감염병의 예방 효과가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섭취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보다 한 단계만 올려줘도 30%까지는 아니어도 15%는 예방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섬유질의 감염병 방어 기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염증 작용. 두 번째, 항산화 작용. 셋째, 장내 미생물의 이상적인 구성과 대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만성 질환으로 가는 길목도 차단해주는 세 가지의 기전이죠. 자, 네 번째 영양 성분의 주인공, 두구두구두구, 네. 식물 속의 천연 화학 물질인 파이토케미컬 또한 감염과의 전쟁에 대한 식이 성분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이는 병원체에 저항할 힘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겨서 쓰기 어려워진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특히 십자화과 채소, 예를 들면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거 챙겨 드시면 참 좋은데 이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특히 면역에 좋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 모자라면 백혈구, 이제 감염균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싸우는 부대죠. 백혈구가 감염 부위까지 제대로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 집결을 못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양소인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칼을 얻으려면 과일과 야채, 잡곡, 긴 미역 이런 해조류를 잘 섭취해 줘야겠죠. 자, 오늘은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압도적인 승리, 선승이라고 합니다. 선승의 전제 조건인 불량미의 비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강조드린 영양소의 섭취 잘 기억하셔서 감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루스!